안녕하세요. 저는 8살 초딩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얼마 전 10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았네요. 남편과 정답게 케이크에 초를 끄며 아이의 축하를 받으니 새삼 저희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인생에 있어서 다신 없을 최고의 행사가 저에게는 최악의 잔치였었죠.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식 당일날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서 아이가 8살이 된 지금까지도 전혀 왕래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시지만 남편이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맞네요.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이도 많이 컸고 친할머니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을 슬슬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예요. 머리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정말 현명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게시판에 글을 써서 고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쭉 연을 끊고 살아도 되는 건지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4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연애해서 졸업하고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가자마자 프로포즈 받았어요. 남편이 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남편 집에서 엄청 반대를 했대요. 남편은 명문대생이었는데 사립대학교에 공과대학이라 대학 등록금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빨리 취직이나 하라고 압박을 주셨다네요,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등록금이나 몇 번 대주셨으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이해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집에서 딱 입학금만 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혼자 벌어 공부하라고 하시며 용돈도 10원 한 장 주지 않으셨다네요. 남편 혼자 알바하고 악착같이 공부해 기숙사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대학 4년 다녔다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코피도 자주 쏟았다고. 그런데 빨리 취직해서 부모님 용돈 드릴 생각 안 한다고 남편에게만 그렇게 구박을 하셨답니다. 남편은 장남인데 둘째 아들에겐 안 그러셨대요. 오직 남편에게만 그렇게 빼먹을 거 더 없나 구박하시고. 남편은 진로에 관해 다 생각이 있었기에 대학원 입학을 강행했고 알바 2개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을 만난 거였죠. 어찌나 성실하고 순수하던지. 그런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되었고 4년 사귀는 동안 남편은 본인대로 바쁘면서 저한테 단 한 번도 소홀하게 굴어 서운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좋게 보아 남편 프로포즈에 오케이 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니 경제적으로도 문제될 것 없었죠. 다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될 뿐이었습니다. 돈. 어머님은 너무나 돈돈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보자면요. 남편이 대학원 다니면서 과외 알바도 하고 모 회사에서 자료 봐주고 수정해주는 타임제 근무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이었지만 한 달에 200만 원 가량 이미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독립해서 살았지만 다달이 시댁에 돈도 드리고 있었다더군요. 어머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더군요. 키워준 값 운운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제대로 취직도 못한 상태인데 그런 아들에게 다달이 100만 원이라뇨. 워낙 입김이 세신 분이기도 하고 괜히 싫은 티 냈다가는 학교까지 찾아와 고성 지르실 분이라면서 남편은 묵묵히 돈을 보내더라고요. 남편 입장은 이랬어요. 나는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독립적으로 자랐어.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용돈 못 받고 살았다면 말 다 한 거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어머니 덕분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32평 아파트로 이사간 것도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 욕심이었고 내 입에 들어가는 쌀밥 한 숟가락 아까워 하시는 분이었어. 나도 그런 것들이 다 가슴에 사무치거든. 집에서 다달이 100만 원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도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결혼하고 나면 나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건데 절대로 다달이 100만 원이나 보내드릴 순 없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지금 돌이 다 하는 거야. 돈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너도 나를 믿고 결혼할 수 있겠지. 이건 약속할게. 내가 밑빠진 독이 아니라는 걸 너와 살면서 꼭 증명해 보일게.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믿음을 주어가며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당시 너무 많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크게 심각하게 와닿진 않았는데 사실 알고 저희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취직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아들한테 다달이 돈을 받아가신다냐. 어린 아들 공부하랴 알바하랴 얼마나 힘들 텐데 더 얹어주질 못할 망정 그걸 뺏어가? 나중에 결혼하면 꽤나 골치 아프겠다. 난 성환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서 마음에 쏙 들지만 시댁이 그런 사람들이면 두 팔 벌려 환영은 못해. 어느 딸 부모가 그런 집에 시집 보내는 걸 좋아하겠니? 엄마는 그렇게 근심 어린 의견을 내비치시곤 했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착한 걸 아시니 사람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희 집에 자주 식사하러 가곤 했는데 그때 저 빼고 어머님의 금전적인 요구에 관해 남편이랑 둘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마다 남편이 본인 입장 정확하게 어필해서 결국 결혼 승낙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연구원 합격하고 프로포즈 받은 이후 저도 처음 남편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 역시 잊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려 대기업 연구원인데 신부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이게 어머님 첫 마디였죠. 당황을 넘어서 화가 난 남편이 좀처럼 본 적 없이 버럭 큰 소리를 내며 엄마는 며느리 될 사람한테 대뜸 돈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름 정도는 먼저 물어보셔야죠. 이름이야? 결혼식장에서 안내판 보면 되는 거고 결혼은 현실이야. 돈 없으면 행복은 창문 밖으로 날아난다. 내가 부족한 네 아빠 몫까지 다 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니? 어머님의 말씀에 구석에서 아무 말 없으시던 시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시며 얼굴이 벌개지셨죠. 민망해 하시면서도 한 소리 못 하시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같이 벌어야 해. 집값이 얼만데,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과금? 그것도 1년에 몇 천씩이나 받아온다는데 넌 연봉이 얼마나 되냐? 결혼해서 애 낳아도 악착같이 일은 다녀야 한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괜히 인사 와서 안 봐도 될 모습만 보인 것 같네. 남편이 화를 내며 제 손목을 잡고 일어서려 하자 그제야 어머님이 아차 싶어 하며 알았어. 밥이라도 먹고 가. 내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하시며 부엌으로 이끄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갔는데 세상에나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온다는데 상차림이 꽤나 간소하더군요. 콩나물국에 멸치, 콩자반, 계란 후라이가 다였습니다. 엄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식당 가자고 했잖아요. 식당 가서 돈 네가 낼 거잖니? 네 돈이 내 돈인데 뭘 밖에다 쓰고 앉아있어. 그래, 며느리면 우리 가족 될 사람이니까 평소처럼 먹어야지.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봤자 뭐 있다니? 어머님은 그렇게 대충 휘휘 손으로 저어가며 분위기를 진정시키더니 앉아서 밥 먹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귓속말로 대충 먹고 빨리 나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빴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비신랑 인사 온다고 거의 3일 전부터 시장도 다니시고 직접 어디 전화도 걸어가며 좋은 식재료 공수해 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소갈비에 쇠고기 묵국에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 저녁상 차려주셨고 남편 좋아한다는 크림 파스타까지 인터넷으로 레시피 공부해가며 내어주셨거든요. 제가 머쓱해하며 한술 뜨자 어머님이 큰 소리 치시며 옆집이 콩나물을 많이 키웠다고 한 바가지 준 거야. 집에서 키운 거라 좀 질기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해. 다 먹고 가. 괜히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 나온다.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전부 돈인 거 알지?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악스럽게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으시곤 미처 씹기도 전에 또 말씀하시더군요. 연봉이 얼마인지는 절대 말 안 해주는구나. 그래 뭐 평범하다고 들었으니 3천 언저리겠지. 그 빛은 내가 결혼 못 시켜. 좌우지간 남편 믿고 결혼하자마자 관두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라. 나는 그거면 된다. 며느리 노릇 그런 거 필요 없어. 안부 전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명절에 일찍 와서 앞치마 두르고 전 부치고 고기 굽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둘이 부지런히 벌어서 우리 집에 다달이 100만 원씩만 줘. 나는 그거면 돼. 그 말씀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결국 제 손을 잡고 일어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었던 첫 인사였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본인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다고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돈에 환장하셨을까?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게 울면서 한탄하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이후 남편이 어머님과 따로 얘기해서 결혼 생활하며 100만 원 드리기로 한 건 없던 일로 마무리 지었고 대신 구정, 추석, 시부모님 생신 때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합의 봤다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더군요.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과 일부 대출받아 전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얼마 보태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 지원 한 푼 안 해주시는데 굳이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 직장에서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받을 수 있어서 1, 2년 빡시게 모으면 금방 갚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손 내어가며 안 받겠다 하고 본인이 담배 끊어가며 돈 아끼고 많이 벌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했는지 웨딩홀부터 신혼여행까지 전부 본인이 낸다고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택시비 10,000원 한 푼 못 쓰게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거진해가며 상견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또 돈 얘기를 꺼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남이 국민연금이나 다름없었어요. 적어도 월 100씩 받으면서 키워준 노고를 돌려받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돈을 끊을 거라네요. 지 색시랑 잘 먹고 잘 살겠다면서.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얼굴이 벌개져서 어찌나 화를 내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받으려고만 해서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신혼집에 돈을 좀 보태주려고요. 그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당황하셨죠. 애들 집에 얼마를 보태주실 건가요? 일단 3천만 원 보태주려고요. 많이 넣어줘봤자 요즘 애들은 고마워도 안 하거든요. 3천이요? 네, 그리고 애들 하는 거 봐서 더 보태주든지 그래야겠어요. 우리 아들 이모가 이렇게 돈도 나눠서 주고 그래야지 애들이 무시 안 하고 잘한답디다. 사부인도 그렇게 하세요. 애들 너무 돈 한 번에 줘버릇하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시며 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하신 시어머니셨고 남편은 그 돈 받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돈을 쥐어주셨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은 황당하게 결혼식까지 시간을 흘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와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쓰기엔 길고 바로 결혼식 날로 이야기 넘어갈게요. 진짜 대박이거든요. 대망의 저희 결혼식 날, 저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신랑이 돈 처리나 행사 진행 처리 같은 걸 도맡아 해줬죠. 막힌 것 없이 술술 흘러가는 결혼식이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패백장에서였습니다. 친척분들까지 모두 모시고 패백만 하면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설렜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패백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 표정이 잔뜩 구겨져 있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진기사가 아니 아들 장가 보내는 게 그렇게 서운하세요? 좀 웃으세요 신랑 쪽 어머님. 이렇게 농담하실 정도였어요. 좀 뚱한 데가 있으신 어머님이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기분을 드러내진 않으신 분인데 정말 심기가 잔뜩 불편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참다 못해 사람 없는 곳에서 제가 여쭙습니다. 어머님,
무슨 불편한 일 있으세요? 너는 내가 시애미로 보이지도 않느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냐 이 말이야. 네? 아니 제가 아까 식사 잘 하셨냐고 여쭤봤는데요, 어머님. 그래, 잘 못했다. 아니, 혼주석에 니네 친척들이 왜 앉아있어? 내가 밥 먹을 곳은 없더라. 아, 그러셨어요? 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여기 직원들이 혼주석은 꼭 비워놔야 하는데 차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 드셨어요? 안 먹었다. 그거는 네가 잘 알아서 챙겨야지. 무슨 직원 핑계를 댄단 말이야? 너 내가 꼴랑 3천만 원 줬다고 무시하는 거지? 네?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 너무 바빴어요. 식 끝나자마자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패백하러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지금 물 한 잔도 제대로 앉아서 못 먹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까 연회장에서 인사 다닐 때 보니까 어머님 혼주석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고 나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바로 자리 뺏겼다고. 네?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혼주석에 집착하시며 계속 저에게 시어머니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우기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 처음에 앉아 계셨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도우미들이 그릇을 치웠고 그 자리가 빈자리인 줄 알았던 저희 쪽 친척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셨다더군요. 어머님은 자리를 완전히 비운 게 아니라 잠깐 커피 드시러 가셨던 거고요.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이해를 못하자 더욱 언성이 높아지셨고 그 바람에 패백장에 있던 모든 친척분들과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오셨습니다. 일이 커진 거죠. 남편이 서둘러 어머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렇게 벌써 며느리한테 무시받으면 저는 어째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이래요? 시애미가 나중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도 나 몰라라 할 며느리네 이거 아주.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다 오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요, 사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오해하신 거던데 여기 패백받는 데서 이러시면.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난색을 표하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자 더욱 울분을 폭발하시며 내가 이러려고 돈 준 줄 알아? 니들 이렇게 부모 대접 안 해줄 거면 돈 다시 내놔!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벙쪄서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니들 신혼집에 보태라고 준 돈 말이야. 이럴 줄 알았어. 돈만 홀라당 받고 입 싹 닫는다 이거지? 어? 그럴 거면 나도 안 준다. 엄마, 진짜 여기서까지 1억이야? 남편이 어금니를 꽉 깨물며 어머님에게 말하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래, 그럴 거다. 아이고 아까워. 당장 내놓고 신혼여행 가. 엄마, 그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드려? 아 그래,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 엄마 제발, 내 결혼식 날이잖아. 남편이 애원하다시피 하자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지금 없으면 신부 쪽 축의금에서라도 빼서 그 돈 다시 내놔. 엄마. 아니, 사부인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축의금까지 달라고요?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까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자 순식간에 패백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희 친정아빠와 시아버지가 부랴부랴 다른 친척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번에 인사 갔을 때는 돈만 주면 안부 전화 안 해도 되고 명절에 전이며 튀김이며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된다며 쿨한 모습을 보였던 시어머니가 고작 혼주석에 당신 자리 잠깐 빼앗긴 걸로 길길이 날뛰며 줬던 돈까지 도로 물으라 난리 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저 포함 친정 부모님까지 굉장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급하게 잡아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모시고 가서 화를 막 내더군요.
엄마, 정말 1억이야? 대체 왜 이래? 무슨 신부 쪽 축의금을 내놓으라 마시라 이러는 거야? 내 축의금 다 가져가셨으면 됐잖아. 엄마, 제발 돈 가지고 그만해. 이러는 거 마지막이야. 뭐? 마지막? 나랑 전련을 하겠다 이거냐? 그래. 나는 엄마랑 연 끊고 사는 것까지 생각했어. 나 혼자 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나 이제 가장이야. 내 와이프도 있는데 내가 다달이 엄마한테 돈 들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야겠어? 엄마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한테서 돈 못 뽑아 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ATM기냐고? 이게 지 키워준 엄마한테 은혜도 모르고? 내가 엄마 이럴 줄 알고 그 3천만 원에서 1원 한 장 안 쓰고 고이 모셔놨어. 다시 되돌려주려고. 내가 엄마를 모를 줄 알아? 패백만 하고 나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 나가요. 나도 이제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 연 끊는다고? 그놈의 돈. 어떻게 아들 결혼식장에서까지 이래?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남편이 어머님 등을 떠밀어 패백장 밖으로 내보내고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사죄하더군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없을 거라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3천만 원 주신 이후에 계속 남편더러 며느리 될 애가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안 한 게 너무 불쾌하다 하셨답니다. 저 분명히 감사하다 인사드렸거든요.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 세트도 50만 원짜리 사서 보내드렸고요. 물론 3천만 원 없어서 아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저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전세로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주셨으니 감사의 도리는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억지로 쥐어주셔놓고 제가 굽신굽신 거리지 않았다는 것에 혼자 화가 나서 분에 못 이겨 내내 언짢아 하시다가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그런 억지를 부리신 거죠. 네, 저희는 정말로 연 끊었고요. 남편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시아버지만 따로 뵙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절에 저희는 여행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굳이 먼저 모자 사이 화해시키려 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긴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점점 커지자 친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야 며느리지만 남편에겐 천룡 같은 사이인 어머니인데 정말 이대로 연 끊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새삼 짚고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여전히 그대로이실까요? 이대로 남편 말대로 쭉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